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좀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주요 이제 니켈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2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발발했던 2월 24일 이후에 약 6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니켈이라는 요 광물 자체가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꽤 높습니다. 글로벌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0%, 2020년 기준으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매장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7% 정도 되는 꽤나 그 많은 양의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면서 그 글로벌 이제 꽤 큰 비중을 가져가는 러시아의 이탈 우려, 그리고 이제 일부 시장 교란 행위들이 중첩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니켈을 주요 그 원자재로 사용을 하는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먼저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타 니켈 외에 다른 이제 광물 원자재까지도 좀 영향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경계감 때문에 나머지 2차전지 업종들까지도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니켈 정도에서만 가격 급등세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켈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주요 이제 2차전지 제조에 사용이 되는 다른 광물들 쪽에서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 급등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수급 상황과는 관계가 없이 시장 수급 상황을 좀 벗어나 비이성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LME, 그러니까 런던 금속거래소 LME 기준의 이제 가격과 재고량이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인데, 일단 당연하지만 이제 가격과 재고량은 반비례하는 관계이고요. 통상적으로 여기 과거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고량보다는 이제 가격의 변동이 다소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2월 24일 이후에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재고량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7%, 약 10%가 채 안 되는 수준 이제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비이성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좀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니켈 매입량을 최소 수준, 거의 이제 매입을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 양극재 업체들의 그 실적이 이제 요 니켈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마진 스퀴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업체들은 니켈 매입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니켈 재고를 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핵심 원자재다 보니까 1개월치 정도 좀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버퍼,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비이성적으로 가격을 상승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정상화가 돼준다라고 하면 양극재 업체들이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 압박, 그리고 이제 마진 스퀴즈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고요. 니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좀 이례적인 케이스들을 제외를 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요 광물에서
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신규 시장, 전기차 시장이라는 신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다 보니까 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반대급부로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은 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2차전지 업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이긴 한데 일단 총 비용을 구성하는 데는 사실 재료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재료비에 이제 가공비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업체들은 총 비용 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요 재료비, 가공비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뭐 양극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재료비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에서 대략 40%에 가까운 비중이 이제 가공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료비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이 되면서 가공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총 비용의 관점에서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비 절감을 통해서 총 비용은 이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 전환에 좀 걸림돌이 된다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그 속도보다 그 확산의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매우 이제 근시안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긴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시각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워낙 이제 이런 매크로 이슈들 때문에 2차전지 업종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 멀티플 20배 중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2차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계속해서 이제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니켈, 요번 니켈 케이스로 인해서 가격 하락폭이 제일 컸던 양극재 쪽이 조금 더 베타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